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세종문화교육원 박줄리아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종문화교육원이라는 그 기관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생소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하니까 우선 간단하게 우리 세종문화교육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세종문화교육원은요, 1992년 비영리 단체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인 2세, 3세 그리고 퓨처 제너레이션들을 위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 나가고 그 임파워먼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인 2, 3세뿐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한국 그 헤리티지 있는 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한인 입양인들 그리고 한인 입양인 가족들을 위한 한국 프로그램과 그리고 캠프 그리고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떨리네요. 네, 1992년에 설립된 이후로 지금 그러면 거의 19년? 29년. 25년 거의 30년 됐다는. 굉장히 역사 깊네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뉴욕, 뉴저지에 굉장히 많은 한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비영리 기관들이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이 아닌 분이 바로 이 세종문화교육원을 설립했다고 들었습니다. 저기 간단하게 그 좀 시작을 좀 약간 설명해 주세요. 예. 저기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세종 캠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 단체가 1992년 한인 입양인을 입양하신 백인 부모님들이 설립한 단체예요. 그래서 1992년이면 아시다시피 LA 라이엇이 있던 그 때인데 그때 마침 전국 한인 입양인 입양 부모님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어요. LA에서 그 LA 라이엇이 일어나는 그 센터 그 컨퍼런스 룸에서 그걸 하다가 그걸 다 목격을 하신 거예요. 이 입양인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냥 백인같이 키우는 것이 꼭 백인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자기가 알아내고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셔서 그때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데이 캠프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게 슬립오버 캠프로 이제 발전이 됐고 그 다음에 한 5, 6년 하다 보니까 또 캠프에 오시는 분들이 한국 방문, 모국 방문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모국 방문도 시작됐고 그래서 모국 방문 프로그램은 한 거의 16, 7년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국 방문이 아니라 이제 한인 2세, 3세들이 하면서 이 모국 방문보다는 한국 방문. 그래서 우리 한인 2세들과 또 3세들 그리고 다른 그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찾아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네. 어쩌면은 한국인이 아닌 그런 입양아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자녀들이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끔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돼서 그 시작이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박줄리아 회장님은 언제부터 그 세종문화교육원에 이렇게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좀 왔어요. 12살 때 이민을 왔고, 그때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줘야겠다는 또 이 부모의 욕심 내지는 책임감 때문에 그 한국 문화 체험을 하는 캠프를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캠프는 이제 교회나 아니면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프가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아봤을 때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제 한국말로 이게 가르치고 운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로 가르치고 영어로 운영되는 단체를 찾다 보니까 세종 캠프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입양인들을 위한 캠프였고 저보다 다른 분이 또 몇 분의 한인 2세들이 참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한 15년, 13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됐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 가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한인 애들은 다 한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한인 입양인의 커뮤니티도 알게 됐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한국 음식 먹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네들이 그거를 take granted 했는지 그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됐고 왜냐하면 한인 입양인들은 솔직히 한국 음식을 매일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인 학교, 한글 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한국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국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 음식을 먹고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구나, 소개해 줄 수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한 자긍심도 많이 이렇게 얻은 것 같아요. 네. 그걸 통해서.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회장님도 네네. 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베네핏을 받았는데 내가 기브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봉사 활동을 거기서 시작했어요. 매년 여름에 이제 한국에 저도 잘 모르지만 한국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연이 맺게 됐습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은 아까 이제 기관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제 뭐 세종 캠프 그다음에 한국 방문 또 네네.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사실 코비드 기간에 그게 쉽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은 세종문화교육원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은? 예, 저희가 매년 하는 프로그램은 8월 둘째 주에 하는 한국 체험 캠프가 있고요. 일주일 슬립오버 캠프가 있고 그리고 여름에 또 12일, 2주 동안 하는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비드 때문에 많이 모든 프로그램이 취소가 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캠프 부모님들이 너무 아쉬워해서 2020년은 버추얼리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버추얼리 해서 한 60명이 참가를 많이 했고요. 참여했네요. 네네. 그래서 어렵사리 뭐 쿠킹도 하고 그 케이팝도 댄스도 배우고 네. 한글도 배우고 이런 그는 아쉬웠지만 일주일은 못했고 한 3일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인펄슨 캠프를 했을 때는 솔직히 동부 지역에서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지만 버추얼리 하니까 솔직히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도 많이 접속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좋았고 그리고 어렵게 요번에 2020년도에는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리 했고요. 그것도 부모님이 막 너무 애타게 기다리다가 하셔가지고 그때도 한 100명 정도 와서 즐거운 시간과 뜻깊은 캠프를 했어요. 네. 코비드 기간 때 분명 힘든 것은 있었지만 우리 세종문화교육원이 오히려 전 세계로 이름을 알리는 또 그런 계기가 되었네요. 네네. 그러면은 세종문화교육원에서 지금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저는 네, 네, 왜냐하면 네. 그게 회장님이 직접 담당하고 네. 계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또 그 세종문화교육원의 한국 방문에 또 교사분들, 네네. 학생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교에 계시는 교사분들을 또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종 한국 방문 프로그램은 솔직히 그 캠프에 오시는 입양 부모님들이 요청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이민 역사나 또 입양인들의 역사들이 이제 길어지면서 그 파퓰레이션도 조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는 한인 입양 아나 입양 부모님뿐만 아니라 한인 2세, 3세, 그리고 2세 분들의 아이, 그리고 다민족 가정들의 아이, 또 가족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제일 유니크한 거는 가족 단위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만 가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만 가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이름도 그렇지만 교육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세대들을 저희가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태프들하고 보드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데가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한국에 대한 knowledge가 없는 교사들이 뭘 가르치겠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에이시안 히스토리가 커버하는 게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그랬을 때 에이시안 히스토리라고 하면은 일본하고 중국이 대부분이고 한국에 대한 거는 잠깐 커버해요. 한국 전쟁 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educating the educators.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써 또 비전을 넓혀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학교 커리큘럼에 어펙트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후원을 받고 한인 학부모회를 연락을 하고 후원을 받아서 한 10년 전부터 각 학교 선생님들을 같이 한국 방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예상했던 대로 교육자분들이 생각보다, 저는 이런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미국에 있는 교육자분들이 아시아 컨트리를 방문한 교육자들이 굉장히 적어요. 유럽은 가고 뭐 멕시코 이런 데는 가지만 아시안 컨트리를 방문한 교육자들이 거의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정말 거의 없고, 그리고 나이 드신 교육자분들은 제가 뭐 너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국 전쟁에 대한 그게 아직까지도 있어요. 이분 우리가 뭐 BTS다, K-팝이다 뭐 하지만 그거와는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교육자들을 설정을 하고 각 학교 한 3-4군데서 한 2-3명씩 해가지고 매년 10명씩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문화교육원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분의 넘죠. 교사, 100여 명의 100분이 넘는 교사분들이 한국 방문을 했고, 또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경험을 또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전파가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좋네요. 이렇게 교육자분들은 그냥 데리고 가서 관광을 쫙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 방문도 있고요.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거기 교사진들과 또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 집에서 홈스테이도 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이 선생님들이 갔다 와서 자기가 배우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커리큘럼 레슨 플랜을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슨 플랜을 자기 클래스에서 한 것에 대한 또 평가 같은 보고서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이 선생님들만 모집해서 가는 한국 방문도 있어요. 근데 그거랑은 좀 저희는 다른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패밀리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에 선생님들도 같이 함으로써 선생님들한테 Korean American 스튜던트들이 어떤 리액션을 보는가를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는 한국 학생들을 한국 동떨어진 한 에리아에서 같이 경험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리프레시한 체험이고,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갔다 와서 자기네들이 한국 애들이 다 한국말을 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 학생이
영어를 못하는 부모님들이랑 대화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의 그 가정에서 있는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그 차원까지는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주 신선한 충격 경험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놀라워하시고 좋아하세요. 네. 예, 예. 매년 몇 가정이 그 한국 방문을 하나요? 저희는 거의 맥시멈이 30명인데요. 거의 이제 10분은 교육자 분들이고 10분은 이제 한인 입양인 가족들, 그리고 10분, 그러니까 한 3-4가족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한인 2, 3세나 다문화 가정분들. 그렇게 해서 30명 매년 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줄을 서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이제 코비드 때문에 2020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아마 내년도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아유, 아쉽다. 예, 예, 예. 네. 저도 아쉬워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세종문화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방문에 정말 필요하죠. 우리 공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한국에 대한 좀 더 올바른 이해를 하면서 그분들의 커리큘럼에 또 반영이 되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아시안에 대한 새로운 또 인식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분으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세종문화교육원이 뭐 입양아, 그다음에 2, 3세대 또 다문화 가정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시작이 입양아 부모님부터 시작이 네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 이후에 사실 고아 수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네. 좀 가슴 아픈 그런 네네. 기록을 갖고 역사가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입양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오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한인 입양인의 역사는 참 말씀하신다시피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 분들이 잊고 싶어 하는 역사 중에 또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입양인을 위한 단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측은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한인 입양인 수출 국가로 그 옛날에 그런 오명이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이 이젠 제3세 국가도 아니고 상당히 문화적 그리고 산업적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나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측에서도 그런 오명을 벗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한인 입양인 수출 국가라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해외 입양을 차단을 했어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매년 막 5-6천 명이 입양이 되고 그랬는데 현재로는 거의 중단이 된 상태고 뭐 200-300명 정도? 아직도 매년 200-300명. 예, 예. 아예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은 이제 humanitarian perspective 그것 때문에 아예 중단은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입양 부모님들이 그걸 피티션을 내고 있어요. 반대를. 늘려달라고? 그렇죠. 왜 더 잘 살 수 있는 권리 자체까지 막느냐.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0명에서 600명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 이 단체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프로그램이 그 파퓰레이션 우리가 서브하는 파퓰레이션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국 전쟁 시대부터 이게 시작된 입양의 수출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 역사가 늘어나면서 아가 입양인이 되고 입양인이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갖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입양인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파퓰레이션이 한인 입양인, adult adoptee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가정들,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이제 그렇게 다양화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입양아들이 와서 어쨌든 그 미국에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지만 그들이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예, 생기고 예. 나서는 그 자녀한테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렇죠, 또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세종문화교육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좀 그 뭐랄까 스tigma가 있는 게 이 입양인들하고 우리 아이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선입견이 참 많으세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왔고 내 아이를 한국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참 막막한 거예요. 내가 아는 건 그냥 할머니 밥 해주는 거 뭐 이렇게 요새 뭐 오징어 게임 많은데 뭐 그런 뽑기 같은 거 뭐 이런 거지 정말 한국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뭐 궁궐을 몇 번을 가봤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한인 입양인들, 어덜트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좀 다양해져서 이런 아이들까지 다 포용을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미션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그 입양아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2세, 3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세, 3세라고 다 한국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 자체도 성장해서 이루는 가정 자체가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많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자녀들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 정체성 한인으로서 정체성 그게 뭘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네네.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예.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한번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저의 경험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모르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Korean American 아이덴티티를 가르쳐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종문화교육원을 하면서 배운 것은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운 거는 한국말을 아주 잘하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깨뚫고 있고 아니면은 BTS의 노래를 다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As a Korean American in United States.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미국에서 메인스트림의 한 소사이어티의 인원으로 일을 해나가고 살아나가야 된다면은 자기가 아메리칸이라는 것에 대해서 ignore를 할 수 없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자꾸 써서 그리고 Korean American이라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신감, 자긍심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못하더라도 내가 한국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 자신 있게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I know this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무슨 뭐의 역사에 대해서 I know this thing 그리고 제가 이렇게 뉴스페이퍼 같은 거 많이 보면은 한인 입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측은해하고 뭐 참 가슴 아픈 역사고 들춰내기 싫은 역사지만 한인 입양인이 세계 어디서 뭐 유명한 사람이 되면 막 오 마이 갓 한국의 자긍심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런 저지맨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받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얘네들이 미국인으로서 뭐 무슨 자랑스러운 한국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는 막 올라가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고 한국말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부모가 이런 거를 받는 이런 게 굉장히 종이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랬을 때 얘네들이 흔들리지 않고 Yeah, I'm Korean American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자기가 claim 할 수 있고 entitlement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네. 그런 입장입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한 게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네네.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과연 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가 했는데 지금 회장님이 너무 아니 그건 제 설명을 굉장히 해주신 것 개인적인 거고 그리고 솔직히 저도 네. 세종을 하면서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못했고 네. 근데 이제 한인 입양인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는 가장 베이직한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비슷하지만 입양인들은 자기가 부모에 대한 바이올로지컬한 루트까지 모르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롱잉하는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레벨과 우리 한인 2, 3세들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네, 차이 있죠. 차이가 있지만 큰 이렇게 로드로 봤을 때는 they are going into same road.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이고 빠른 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한인 사회가 계속 성장하고 우리 세대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앞으로 그 우리 세종문화교육원이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 것인지 또 새로 또 뭐 구상하고 계시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있나요? 일단 우리도 뭐 거의 30년이 돼가는 단체고 뭐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꼭 이렇게 이렇게 그 뭐랄까 입양인이면 입양인, 뭐 2세면 2세, 교육자면 교육자 이런 것이 아니라 all inclusive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에서 더 다양한 다이내믹한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용상과 컨텐츠는 이미 우리가 많이 축적이 된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국 문화체험 캠프는 계속 지속될 거고 한국 방문도 되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하고 싶은 거가 후원이나 또 서포트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한국 방문 프로그램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요청이 솔직히 코비드 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양인 중에 장애인 분이 한국 그런 한인 장애 아니 한국 방문을 장애인 입양인들을 위한 방문이 하나도 없대요.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해줄 수 있느냐.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거를 구상을 하다 이제 코빗이 생겨서 모든 게 다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번에 이게 코빗이 다 풀리면 한인 입양인뿐만이 아니라 한인들 그리고 우리 2, 3세들을 장애인분들을 위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 쪽은 우리 그 한인 2, 3세들이 이제 청년, 중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쵸. 부모님들한테 배우기에는 좀 커뮤니케이션의 디피컬티가 좀 있고 좀 언어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영어로 자기네들 비슷한 상황의 그런 2, 3세들의 어른들 뭐 2, 3세 10대, 20대, 30대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한 그 애들을 위한 캠프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냐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좀 네, 많아졌어요. 이거는 진짜 하는 얘긴데 네네. 이제 그분들이 좀 있어도 노인 세대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네네. 또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세종문화교육원
어떤 어려움이 가장 커요? 이건 뭐 예. 이거 답이 뻔한 건데, 네, 네. 네. 뭐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단 후원이고요, 재정 후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파워죠. 그 저희는 거의 99% 발렌티어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다들 캠프의 디렉터도, 그 캠프에 오는 카운슬러도, 그리고 캠프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가르쳐주는 교사님들도 다 봉사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저도 그렇고 그 많은 다른 또 그 아퍼레이션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재정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는 않나요. 근데 이제 단체가 이게 발전이 확실하게 되려면은 재정이 되고 정말 풀타임 스태프가 되고 그리고 일이 활성화가 되는 이러한 거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는 이제 여름만 썸머 프로그램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 재정이 제일 큰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파워겠죠. 네. 근데 그거는 뭐 많은 비영리 단체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같은 어려움이지만 정말 놀라운 것이 이렇게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세종문화교육원이 지난 30년간 이렇게 더 성장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고, 또 우리 한인사회에서 또 미국에서 정말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한국인이 아닌 비한국인에게까지도 이렇게 알리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더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같이 후원해 주시면,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의 또 기회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박주리아 회장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모두 안녕하시고요. 코비드 아직도 있으니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